안녕하세요. 요즘 어딜 가나 AI. 정말 다들 AI 이야기뿐이죠. 네, 맞아요. 이게 모든 걸 바꿔놓을 거다. 뭐 장밋빛 전망도 많고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회사에선 이걸 대체 어떻게 써야 하지? 아,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죠. 혹은 뭐 다들 잘 쓴다는데 왜 우리만 제자기 걸음인 것 같지? 하는 그런 생각이요.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데이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모두가 공평하게 AI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격차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AI가 이제 단순히 이메일 좀 써주고 하는 그런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아, 그런 단계를 지났군요. 네.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스며드는 음,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전환의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요.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격차가 정말 무섭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데이터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저희 회사의 현재 위치를 좀 가늠해보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전환의 실체부터 한번 보죠. 데이터가 보여주는 AI 도입 속도,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숫자가 정말 압도적인데요. 지난 1년 동안에요. 기업용 챗 GPT에서 오고 간 메시지 총량이 무려 8배 증가했습니다. 8배요? 근데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API 추론 토켄 소비량인데요. API요? 그건 좀 더 전문적인 용어 같은데요. 네, 쉽게 말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나 앱에 AI를 직접 붙여서 사용하는 양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320배 폭증했습니다. 잠깐만요. 320? 퍼센트가 아니고 320배라고요? 네, 320배입니다. 와, 이건 뭐 단순히 사용자가 좀 늘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8배 늘어난 메시지는 더 많은 직원들이 AI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양적인 평창을 보여주죠. 네, 그쵸. 하지만 320배 폭증한 API 소비량은 이건 질적인 변화예요. 바로 활용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활용의 심화. 네, 기업들이 AI를 더 이상 그냥 별개의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사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나 제품에 거의 엔진처럼 장착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 일회성으로 질문 던지는 단계를 넘어서 뭔가 더 복잡한 일에 쓰이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업무, 그런 워크플로우에 AI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런 복잡한 워크플로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자료 요약해줘. 이런 단순한 명령을 넘어선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중심에 맞춤형 GPT 같은 기능이 있어요. 아, 커스텀 GPT요? 네, 기업들이 각자 자기 회사 데이터나 업무 방식에 맞게 AI를 직접 튜닝해서 쓰는 겁니다. 뭐랄까,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을 입히는 거죠. 자기 회사에 딱 맞는 AI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이 기능의 주간 사용자 수가 19배나 늘었고요. 전체 기업 메시지의 20%가 이런 맞춤형 AI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와, 벌써 20%나요? 네, 스페인의 BBVA 은행 사례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이 은행은 무려 4,000개가 넘는 맞춤형 GPT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4,000개요? 와, 아니 저희 회사도 맞춤형 GPT 몇 개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어디에 써야 할지 아이디어 내는 것부터가 일이더라고요. 대체 4,000개나 되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렇죠. 이건 거의 모든 업무에 AI 전문가가 한 명씩 붙어있는 수준인 거죠. 그러네요. 단순한 질문 답변 도우미가 아니라 각 부서에 특화된 업무를 처리하는 수천 개의 미니 AI 전문가가 생긴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320배 API 사용량 증가가 다시 연결되는 거고요. 아, 기업들이 이렇게 만든 맞춤형 AI를 자신들의 핵심 서비스에 통합하면서 이제 실험 단계로 완전히 벗어나서 본격적인 운영 단계로 들어섰다는 명확한 증거인 셈이죠. 이제 AI는 써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어가고 있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차원의 거대한 변화는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럼 이제 관점을 조금 좁혀서요.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생산성 향상이라는 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리는데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는 건가요?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AI를 쓰는 기업 직원들은요, 하루 평균 40분에서 60분 정도를 절약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1시간이요? 와, 저는 그 1시간만 있으면 밀린 이메일이라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특히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하는 직군도 있겠죠, 아무래도?
물론입니다. 데이터 과학이나 엔지니어링처럼 좀 기술 집약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은 하루에 60분에서 80분 이상,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시간을 아끼고 있었어요. 1시간 반. 네. 보고서 초안을 쓴다거나 코드 디버깅, 데이터 정리, 이런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AI가 대신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시간이 절약되는 것, 그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낀 시간으로 다들 뭘 하는 걸까요? 혹시 그냥 퇴근을 일찍 하는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가요? 바로 역량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의 75%,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AI 덕분에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했어요. 4명 중 3명이요. 그건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혹시 좀 과장된 응답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AI로 광고 시안을 만들어 봤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거랑 비교할 만한 수준이었을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냥 나도 한번 해봤다 정도의 의미는 아닐까 싶어서요. 물론 결과물의 질적인 측면까지 데이터가 다 말해주진 않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시도조차 못했던 일에 문턱을 AI가 극적으로 낮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턱을 낮춘다. 네, 실제로 비엔지니어링 직군,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코딩 관련 질문을 AI에게 하는 경우가 지난 6개월간 평균 36%나 증가했어요. 아, 개발자가 아닌데 코딩 질문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에게 부탁하거나 몇 달을 공부해야 했던 일을 이제는 AI 도움을 받아서 직접 해결하기 시작한 거죠. 기획자가 데이터 분석하려고 파이썬 코드를 짜고 마케터가 SQL 쿼리를 만들어서 고객 데이터를 뽑아보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와, 전통적인 직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평준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업무의 병목 현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변화군요. 그럼 이런 효과는 AI를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비슷하게 누리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격차가 있을까요? 당연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 그런가요? 데이터를 보면요, 주당 10시간 이상을 절약하는 이른바 헤비 유저 그룹이 있어요. 이분들은 AI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룹보다 8배나 더 많은 AI 크레딧, 그러니까 지능을 소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8배나 더 많이요? 단순히 질문만 많이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AI로 훨씬 더 다채롭게 활용해요. 단순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이미지 생성, 코드 작성, 더 다양한 기능과 고성능 모델을 사용해서 여러 종류의 업무에 복합적으로 AI를 적용하고 있었죠. 아, 결국 단순히 AI를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 격차는 얼마나 똑똑하게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AI를 업무에 엮어내는가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와, 마치 같은 칼을 쥐고도 누구는 요리를 하고 누구는 그냥 편지 봉투 뜯는 수준의 차이? 뭐 그런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수준에서도 활용 깊이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시야를 다시 좀 넓혀보죠. 엔지니어가 시간을 아끼고 마케터가 코딩을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 혹시 이게 실리콘밸리나 금융과 같은 좀 특정 동네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그렇죠. 제철소나 병원에서도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아주 시의적절한 지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전 지구적이고 전 산업에 걸친 거대한 흐름이에요. 모든 산업에서요? 네, 산업 중앙값을 기준으로 봐도 지난 1년간 기업 고객 수가 6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성장세가 더딘 산업조차 2배 이상 성장했고요. 와, 모든 산업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특히 더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는 어딘가요? 역시 기술 분야가 11배 성장으로 가장 빨랐고요. 그 뒤를 헬스케어 8배, 그리고 제조업이 7배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그리고 도입 규모 자체로만 보면 전통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많았던 전문 서비스, 금융, 기술 분야가 여전히 가장 크고요. 산업별로 AI를 활용하는 방식도 좀 제각각일 것 같은데요. 금융사랑, 제조사가 AI를 똑같은 방식으로 쓰진 않을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춰서 AI 활용법도 정교하게 달라져요. 기술 기업들은 주로 API를 활용해서 자사 제품에 AI 비서 기능을 넣는 식으로 고객 대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요. 아, 그렇군요. 반면에 금융기관들은 좀 명확한 투자 대비 효과,
ROI가 모이는 고객 지원 챗봇으로 시작해서 점차 리스크 관리나 거래 시스템 개발 같은 핵심 영역으로 AI 활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그렇죠. 각자 가장 아픈 곳, 가장 효과가 큰 곳부터 공략하는 겁니다. 글로벌 확산 추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인가요? 초기에는 미국 중심의 성장이 두드러졌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난 1년간 기업 고객 증가율을 보면 호주, 브라질,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연 143%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미국 외 시장 규모로 보면 영국과 독일이 가장 크고요. 특히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고 기업 API 고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AI 도입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모두가 AI를 도입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앞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 격차의 실체,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선두 사용자와 중앙값 사용자 간의 활용도 차이가 그야말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개인 수준에서 보면요. 상위 5%에 해당하는 선두 사용자는 중앙값 사용자보다 6배나 더 많은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6배요. 그것도 이미 꽤 큰 차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특정 작업에서의 격차입니다. 특히 코딩 작업에서는 그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집니다. 잠깐, 17배요? 코딩에서 17배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그냥 잘하고 못하고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한 명은 계산기로 덧셈하는데 다른 한 명은 슈퍼컴퓨터를 쓰는 느낌인데요. 이게 정말 도구를 쓰는 능력 차이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능력 차이를 넘어선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죠. 이런 현상은 기업 수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기업도요? 상위 5%의 선두 기업은 중앙급 기업보다 직원 1인당 2배 더 많은 메시지를 생성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GPT 활용은 무려 7배나 더 많습니다. 7배. 이건 단순히 몇몇 에이스 직원이 AI를 열심히 쓰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 전체가 AI를 활용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듣고 보니 좀 섬뜩한데요. 이 격차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후발주자들도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이게 단순히 도구를 도입하는 속도의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AI 도구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 깊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활용 깊이의 문제다. 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최고 성능의 AI를 쓸 수 있어요. 장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선두주자들은 AI를 단순히 이메일 초안 쓰는 보조도구로 쓰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고객 응대, 제품 개발, 리스크 관리 이런 자신들의 핵심 업무에 깊숙이 통합해서 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AI 활용법을 연구하고 전 직원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 그 깊이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겠군요. 네, 이 활용 깊이의 차이가 복리이자처럼 쌓여서 미래에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업 경쟁력 격차로 굳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추상적인 데이터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그 선두 기업들은 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죠. 좋은 생각입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솔루션 기업인 인터콤 사례를 보죠. 이들은 실시간 음성 AI 에이전트를 구축해서 전화 상담 시 발생하는 응답 지연 시간을 48%나 줄였답니다. 와, 거의 절반이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전체 통화의 53%를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전화 상담의 절반 이상을 AI가 완결한다고요? 고객 입장에선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만족도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다음은 대형 유통업체 로스입니다. 매장 직원과 온라인 쇼핑객을 위한 AI 도우미를 도입했어요. 아, 유통업체에서도요? 네, 고객이 뒷마당에 데크를 만들 건데 뭐가 필요하지? 라고 물어보면 필요한 자재 목록과 설명까지 추천받고요. 직원들은 수만 가지 제품의 복잡한 사양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 AI 도움을 이용한 고객의 온라인 구매 전환율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신작 개발처럼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는 어떤가요? AI가 그런 창의적인 영역까지 대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약사 모더나의 사례가 그 편견을 깨줍니다. 모더나요? 네,
신약 개발의 핵심 단계 중에 목표 제품 프로파일이라는 걸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여러 부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몇 주에 걸쳐 진행하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네,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모더나는 이 과정에 AI를 도입해서 방대한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초안을 작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주가 걸리던 작업을 수시간 단위로 단축시켰습니다. 몇 주가 걸리던 일이 몇 시간이요? 네, 제품 개발 속도 자체가 획기적으로 빨라진 거죠. 와.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금융사 BBVA의 사례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4,000개의 맞춤형 GPT는 대체 어디에 쓰는 건가요? 그중 한 가지 사례가 멕시코 지점의 법률 확인 절차 자동화입니다. 기업 거래 시에 대표자의 서명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법무팀이 수많은 문의에 일일이 답해야 해서 병목 현상이 심했죠. 아, 법무팀이 바빴겠네요. 네. BBVA는 이 절차를 처리하는 맞춤형 AI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연간 9,000건 이상의 문의를 챗봇이 자동으로 처리하게 됐고요. 법무팀의 업무 효율은 26%나 향상되었습니다. 그럼 법무팀은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됐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 복잡하고 고부가 가치의 법률 자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정리해보죠. 오늘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첫째, 기업의 AI 도입이 단순히 사용자가 늘어나는 양쪽 팽창을 넘어서 업무 프로세스 깊숙이 통합되는 질적 심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네. 그리고 둘째, AI는 측정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술의 문턱을 낮춰서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이 모든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AI 활용의 깊이에 따라서 개인과 기업 간의 격차가 이미 뚜렷하게 그리고 무섭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제 기업이 마주한 가장 큰 제약은 AI 모델의 성능이나 도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네, 기술은 이미 충분히 강력합니다. 진짜 병목 현상은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의 준비 상태예요. AI를 단순히 도입하는 것을 넘어 이것을 핵심 비즈니스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직 운용 모델을 구축하는 능력. 그것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 우위의 진정한 원천이 될 겁니다.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죠.